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입니다. 데일 카네기 에센스, 김범준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사람이 싫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책. 불멸의 인간관계 고전에서 정제한 24가지 관계 법칙. 데일 카네기의 책들은 많이들 접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관계론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데일 카네기의 책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카네기라는 인물을 이렇게 숭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존경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책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서 이건 옛날 거잖아 이럴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나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아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네기,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데일 카네기 에센스라는 부제를 가진 오늘의 책,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목차. 처음으로 추천의 글. 들어가며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 데일 카네기를 만나다. 1장.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비밀.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위대한 수칙.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데일 카네기 관계 노트 1. 사람을 낚는 법.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데일 카네기 관계 노트 2. 책 중간중간에 데일 카네기 관계 노트라고 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목차 안내 때는 이 관계 노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늘 불안한 완벽주의자에게 보내는 데일 카네기의 조언. 오직 오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법. 불필요한 걱정이 평온한 일상을 망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받고 더블로 가. 유명한 대사죠. 받고 더블로 가.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 톱으로 톱밥을 다시 켠다는 것. 걱정이 사라지는 마법의 공식.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라. 3장. 나를 잃지 않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일단 체면을 살려줘야 관계가 발전한다.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멋진 첫인상. 불행을 마주하는 자세. 2주 만에 우울함이 사라지는 법. 4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꿀을 얻고 싶은 사람이 벌통을 걷어차면 되겠는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생기는 뜻밖의 행운. 먼저 스스로 비난하면 소모적 싸움이 사라진다. 꽤 그럴듯한 설득 무기. 내 이야기 덜하고 네 이야기 더하고. 이거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많이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개처럼 살아라.
어, 개처럼 살아라. 상상이 많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개처럼 살 수 있을지 상상이 좀 되는데 궁금하네요. 본 내용이 무엇인지. 5장.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품격은 실패한 사람이 아닌 실패한 순간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우리의 생각, 드라마처럼 드러낼 수 있다면 엉망이 된 인간관계를 기적처럼 회복시키는 비결.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 이렇게 목차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차의 제목들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의 제목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인생의 오전에는 적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적이라든지 라이벌이라든지 경쟁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는 적이 있어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떤 도전이나 저항이 없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추천의 글. 최염순 박사. 주식회사 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 일과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많은 이들이 사람이 훨씬 힘들다고 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리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평안한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즉, 적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인간관계 스킬을 익혀야 한다. 이 책은 김범준 작가가 엄선한 데일 카네기의 말과 사유를 담아내었다. 김범준 작가의 이야기는 친절하되 깊이가 있다. 그의 설명을 따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스트레스론의 원칙들을 실천하다 보면 다가올 당신의 인생 후반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 데일 카네기를 만나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11월 미국 미주리주의 메리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스스로를 두고 1909년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이라고 말했던 그는 결국 그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자신만의 화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경험을 토대로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 강좌를 개설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화술에 관한 강의만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이 비즈니스 인터뷰를 할 때나 청중 앞에서 연설해야 할 때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인들이 스피치를 훈련하는 것처럼 매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강좌에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도 포함시킵니다. 이후 데일 카네기는 고민을 해결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강좌를 진행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스피치와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15년여의 임상을 거친 끝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1936년에 인간관계 원리를 주제로 출간한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이 책은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됩니다. 이후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을 다룬 카네기 스트레스론 등 다수의 저서가 발간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은 내용이나 형식이 친근합니다. 평범하고 또 쉽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책을 두고 뻔한 말 아니야? 라며 평가절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자기개발 철학이 지닌 최고의 장점은 단순, 명료였던 겁니다. 단순하지만 결국 삶의 진리가 되는 솔루션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과 교육과정은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비전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며 긍정적 태도와 열정을 개발합니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실행 원칙을 세우고 리더십 및 설득력을 향상하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훈련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체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전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날이 거듭되었고 좌절과 불안 그리고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과 풀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피하게 되니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면 필연적으로 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 최염순 박사님이 쓰신 데일 카네기의 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찾은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손에 쥔 것이 저에게는 행운으로 다가온 겁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으나 사람이 힘들었던 당시의 저는 한마디로 사람이 싫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첫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자기계발서 중에서 데일 카네기의 책은 마치 클래식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에 당연히 열심히 참조했고 또 책에도 상당수 녹여낸 기억이 납니다. 승진의 실패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만 같은 망상에 시달릴 때 데일 카네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민하는 어리석음을 피하라 라고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격한 감정을 조금씩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스리면서 첫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와 만난 지도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돈벌이의 고단함에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2024년의 저는 다시 사람이 제일 어려운 때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을 다시금 꺼내어 읽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카네기 연구소의 데일 카네기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책만큼이나 훌륭한 과정, 그리고 과정보다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데일 카네기의 사상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데일 카네기의 책과 교육과정은 세상의 을, 약자, 힘든 사람이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데일 카네기의 글을 읽으며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의 어려움에 숨죽이고 허덕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갑,
강자, 잘 나가는 사람도 습득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해볼 만하고 지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때 잠시 멈추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데일 카네기의 훈련 과정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당장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데일 카네기의 저서를 읽고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10년 이상 30여 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간관계 개선 등의 자기개발 관련 도서를 출간한 바 있는 제가 데일 카네기의 책과 훈련 과정을 토대로 최우선적으로 읽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관계가 이상해졌을 때, 사회 속에서 혼자만 멈춰진 느낌을 받았을 때 필요한 데일 카네기만의 인간관계 이론을 깔끔하게 재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코스는 성공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요인으로 자신감,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개발, 그리고 스트레스의 극복 및 태도 개선을 선언합니다. 이 책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데일 카네기 특유의 인간관계 이론, 그리고 현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한다고 여기면서 즐거운 책 읽기가 되기를, 그렇게 더 나은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첫 데일 카네기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의 졸저의 추천사를 기꺼이 보내주신 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 최염순 박사님, 데일 카네기 코스 498기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데일 카네기 코스는 교육이 아니라 여행이니 즐겨라 라며 추천해 주신 서울 카네기 연구소 강환영 소장님, 데일 카네기 코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남을 바꾸려 들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다 라며 격려해 주셨던 서울 카네기 연구소 이상목 실장님,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데일 카네기 코스의 전 과정을 함께 했던 김명우 리더님, 김민준 리더님, 김재훈 리더님, 문순란 리더님, 박기현 리더님, 박영조 리더님, 박은영 리더님, 손종환 리더님, 유백선 리더님, 유승현 리더님, 이승현 리더님, 임동환 리더님, 조현아 리더님, 화혜원 리더님, 권순범 코치님, 김신혜 코치님, 신연선 코치님 등 데일 카네기 코스 498기 참여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의 봄, 김범준. (1장)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비밀.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해야 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위대한 수칙. 왜 우리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나와 다른 사람, 즉 타자 혹은 타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살아왔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을 누리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 즉 나와 다른 규칙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사건건 다르기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는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를 더 시크릿 오브 소크라테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방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 라고 말하게 하라. 상대방의 입에서 아니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인간관계의 파탄은 시작된다.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대화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설령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시작만큼은 그 다른 의견부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밑줄 그어볼까요? 처음 대화는 무조건 네 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 왠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더라도 약간의 그 분위기 전환이라고 할까요? 환기라고 하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난 후에 시작을 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네요. 네.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상대방에 동의하는 것에서 말을 시작하되 이왕이면 계속 그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름을 이야기할 때조차 가능하면 상대방과 내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다만 방법이 다소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말에 처음부터 네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아니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대화는, 인간관계는 어려워집니다. 내 말에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아니요를 계속 고집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아니요라고 말한 상대방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즉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말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도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이 네라고 답할 수 있게 흐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당구공의 움직임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구공을 어느 한 방향으로 친다고 해볼까요? 구르는 공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데는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혹은 반감을 갖고 무작정 충돌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더 이상의 관계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첫마디가 네라고 나올 수 있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면 도대체 네라고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고 좋은데 라고 했다면 여기 커피 참 맛있는데요? 정말 추운 날씨에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오늘 추위가 상당하네요. 놀고 나서 장난감을 치우지 않은 자녀에게 와 정말 재밌게 놀았구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완전 방 안에 장난감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에게 와 정말 재밌게 놀았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거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경과 근육의 모든 조직이 거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네라고 말하는 건
위축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때의 신체 기관은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상태가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네라는 대답을 많이 유도해내면 낼수록 상대방의 관심을 끌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 데일 카네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인간관계 테크닉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반응은 yes. 상대방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문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밑줄 긋겠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긍정적이면 상대방은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은 좀 실천을 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혹은 부정적인 말도 그것을 이렇게 2번, 3번 정도 이렇게 돌리면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네요. 어렵다면 일상의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창한 가을 어느 날 던지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네 라고 대답하기가 쉬워집니다. 둘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선택지를 제공하면 상대방은 부정적인 반응 대신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선택지 전부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참 곤란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상사인 당신에게 부하 직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 의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해볼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부하 직원은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좀 더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A, B, C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상대방은 A, B, C 중 하나에 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A, B, C의 설계 역시 세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했네요. 선택지를 줄 때는 선택의 폭이 넓도록 해야 합니다. 전혀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넓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해야 했네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삼겹살, 등심, 닭갈비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한다면 곤란하니까요. 셋째,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겠다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북적북적한 시장 한가운데서 여기 정말 복잡하네요 라고 질문한다면 상대방은 주변을 둘러보고 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질문하면 그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질문이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친구의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위해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비밀로 돌아가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절대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말에 상대방이 네라고 하는 반응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일단 뇌를 유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만 한 가지씩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따라가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를 쓰고 반대했던 어떤 결론을 스스로 철회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소통법은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부록처럼 따라올 것이고요. 사람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써봐야 할 최고의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혹은 시키고자 합니다. 직장 상사, 과제를 함께 해야 하는 동료, 협력업체 담당자.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당신의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방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일단 원하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도록 하는 게 먼저다.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원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우리의 일을 기꺼이 원하게 될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를 The Big Secret of Dealing with People 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사람을 잘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비법. 정직함과 진지함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라.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말해줘요. 라는 아내의 요청에 현명하게 답하는 법.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말해줘요. 라고 하면 일단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야.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상상일까요? 읽어볼게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관계 파탄의 이유가 되면서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 카네기가 사례로 든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개설한 인간관계 교육 과정에 한 남성이 참여했습니다. 남성의 부인은 다니던 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나 봅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내가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재해달라 하면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6가지요? 적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수천 가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말해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당신이라면 하루의 시간을 번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보고 아래에 먼저 적어보십시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책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실전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앞에 질문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일 카네기의 교육 과정을 공부하던 남성의 행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끝났네요. 네. 꽃을 선물한다. 그 꽃다발에는 다음과 같이 쓴 카드를 붙여놓도록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를 도대체 생각해낼 수 없었어.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오. 그렇게 그는 출근합니다. 저녁에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고요. 쉽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가정이 있다면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은 음식 못지않게 사람을 갈망하고 있는 것, 즉 진심 가득한 칭찬, 찬사의 말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서 6일 혹은 6주간, 심지어는 60년씩이나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있다. 데일 카네기는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직원들에게 신체적 혹은 물질적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잘하면서도 왜 그들의 자부심에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데 인색한지를 질책합니다. 사람들에게 불고기와 감자를 주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건 잘하지만 칭찬과 감사의 말로 상대방의 영혼에 샛별처럼 기억될 기쁨을 주는 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상대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합니까? 상대방을 잘 다루고 싶은가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얻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 그리고 감사의 말에 익숙해지세요. 어렵다면 다음의 말을 일단 외워두세요. 사랑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너는 내 동반자야. 오늘도 정말 잘했어. 네가 하는 일 정말 멋져.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감각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따뜻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앤드류 카네기가 찰스 슈왑에게 하루 $3,000 이상의 급여를 기꺼이 지불한 이유.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 중 하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더 나아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에 힌트를 얻습니다.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일생에 걸쳐 불멸의 소설을 쓰게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 최고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존 록펠러에게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이 욕망을 다룰 줄 알아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계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하는 경험, 즉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인 자기 중요감을 잃게 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이것을 획득하고자 미쳐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고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불필요하다, 하찮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안 좋은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강왕이라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는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을 불과 38세의 나이 때 1921년 기준 연봉 100만 달러에 채용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한 달에 200달러, 연간 3,000달러만 받아도 높은 급여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과연 앤드루 카네기는 찰스 슈왑의 어떤 면을 보고 엄청난 급여를 지급했던 것일까요? 철에 관한 지식이 많아서? 제조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아닙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총애하던 찰스 슈왑은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보다 강철 제조에 관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모았다고 모두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찰스 슈왑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의문을 해소해 봅니다. 저에게는 구성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고로 개발하게 하는 격려, 그리고 칭찬입니다. 참고로 저는 결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된 찰스 슈왑의 성공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찰스 슈왑의 역량을 알아보고 큰 급여를 지급할 줄 알았던 앤드루 카네기 역시 대단합니다. 참고로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찰스 슈왑의 능력을 알아본 바로 그 해안이 가득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입니다. 자기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었던 자, 이곳에 잠들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 힌트를 얻으셨는지요? 이제 데일 카네기가 매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욕실 거울에 붙여놨다는 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해야 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네, 오늘의 책 인생의 오해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이 책은요, 읽으시면서 중간중간에 펜으로 적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질문을 하면 읽는 중간에 나의 생각을 책에다 적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 관련된 어떤 가르침들이 나오는 책인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나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이 정리한 인간관계들도 많은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건지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좀 그러네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책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